안녕하세요. 인간은 왜 그럴까입니다. 우리는 왜 누군가와 대화를 마친 뒤에 더 큰 공허함을 느낄까요? 분명 같은 공간에서 말을 섞었는데 왜 마음은 단 한 줄도 연결되지 않은 기분이 드는 걸까요? 오늘은 심리학자 아들러와 함께 우리가 관계에서 범하는 두 가지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친구와 몇 시간을 떠들고 집에 돌아왔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하고 기운이 쏙 빠지는 기분이요. 분명 대화는 끊이지 않았는데 집에 와서 침대에 누우면 오늘 내가 무슨 말을 한 거지? 싶거나 저 사람은 내 말을 듣긴 한 걸까? 하는 씁쓸한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느끼는 그 묘한 피로감 역시 관계의 균형이 깨졌을 때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아들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로 사회적 관심을 제시했어요. 어려운 용어 같지만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나는 이 세상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묻는 감각이죠. 오늘은 이 감각이 무너졌을 때 나타나는 두 가지 극단적인 모습, 자기만 말하는 사람과 자기 말을 지운 사람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고 해요. 우리 주변에는 만나기만 하면 자기 서사로 대화를 도배하는 사람이 있죠. 대화의 주인공이 늘 본인이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유형입니다. 아들러는 이런 상태를 관심의 결핍이라고 진단해요. 이들은 대화라는 캐치볼을 하는 게 아니라 타인이라는 벽에 대고 끊임없이 자기 공을 던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들이 대화 속에서 필사적으로 증명하려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의 고통입니다. 소위 말하는 피해자 코스프레죠.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너는 상상도 못할 거야 라며 자기 고통의 특별함을 강조합니다. 고통을 통해 타인의 관심을 독점하려는 심리입니다. 둘째는 나의 억울함입니다. 모든 나쁜 일은 남 탓, 세상 탓입니다. 자기 성찰이 들어갈 자리에 원망을 채워 넣으며 본인의 정당성을 확인받으려 하죠. 셋째는 나의 대단함입니다. 끊임없는 자기 자랑과 과시입니다. 내가 예전에 이랬지. 나니까 이 정도 하는 거야. 라며 우월감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아들러는 이런 태도가 결코 자신감이 넘쳐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세상과 연결될 용기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타인이 나를 무시하거나 외면할까봐 두려워서 자기 중요성이라는 가짜 성벽을 높게 쌓는 거예요. 타인의 마음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건 그만큼 본인의 내면이 불안과 열등감으로 꽉 차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대화 내내 맞아. 너 좋을 대로 해. 라며 상대에게만 맞추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목 끝까지 차올라도 갈등이 생길까봐 꿀꺽 삼켜버리는 분들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이들을 에코이스트라고 부릅니다. 신화 속 에코를 아시나요? 아름다운 청년 나르키소스에게 반했지만 헤라의 저주로 인해 자기 목소리는 내지 못하고 상대방의 끝말만 반복하다 결국 형체도 없이 사라진 숲의 요정입니다. 에코이스트들도 마찬가지예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정작 그 관계의 주인공인 나를 지워버립니다. 이들은 보통 배려심이 깊다거나
성격이 순하다는 평을 듣습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깊은 두려움이 요동치고 있어요. 내 진짜 생각을 말하면 저 사람이 실망하지 않을까? 거절하면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까? 아들러는 이런 태도 역시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관시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관심은 나와 타인을 동등한 존재로 보는 것에서 시작하기 때문이죠. 나를 희생해서 타인에게 맞추는 건 타인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미움받기 싫은 나를 지키기 위한 방어 기제에 가깝습니다. 결국 이 관계에는 나는 없고 타인의 그림자만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공허한 관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들러는 아주 명료한 해답을 줍니다. 타인의 눈으로 보고, 타인의 귀로 듣고, 타인의 마음으로 느껴라. 하지만 이 말은 무조건적인 공감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핵심은 수평적 관계를 회복하는 용기에 있습니다. 자기 말만 아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타인의 존재를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내가 대단한 존재라는 걸 증명하지 않아도 세상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믿음이 필요해요. 저 사람은 지금 어떤 기분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순간 고립된 성벽에 창문이 생깁니다. 타인의 세계로 건너갈 용기를 낼 때 비로소 진짜 연결이 시작됩니다. 자기 말을 못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내 마음을 존재하게 할 용기입니다. 아들러 심리학의 정수인 미움받을 용기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내가 솔직해져도 관계는 무너지지 않으며 설령 무너진다 해도 나라는 존재는 여전히 가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관계의 주인은 타인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 있는 나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진정한 관계의 성장은 화려한 대화 기술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 목소리를 높여 상대를 압도하는 것도 아니고 내 목소리를 죽여 상대에게 굴복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대화가 아니라 소음이거나 침묵일 뿐이죠. 진짜 성장은 대화라는 공간 안에 나와 너가 온전한 모습으로 마주 앉아 있을 때 일어납니다. 오늘 누군가를 마주한다면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평소 대화를 주도했던 분이라면 30%의 여백을 질문으로 채워보길 권합니다. 그때 네 마음은 어땠어? 라는 다정한 물음으로요. 반대로 늘 침묵을 선택했던 분이라면 오늘 하루 딱 한 번만 내 생각은 조금 달라라고 용기 내어 말해보세요. 나를 잃지 않으면서 우리로 나아가는 용기. 그 작은 변주가 당신의 세상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아들러가 제안한 상생의 지혜가 오늘 당신의 대화 속에 깃들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당신의 그 용기 있는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잊지 못할 선물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간은 왜 그럴까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